예술 작품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감정을 전달해 주는 것처럼 아름다운 글과 우아한 언어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영감을 주며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데요. 오늘 명불허전인에서는 깊은 감성과 아름다운 언어로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고 깊은 공감을 일으키는 우리 지역의 시인을 만나봅니다. 먼저 시청자께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인 김완호입니다. 한남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서 2000년도부터 강의를 하다가 2023년 지난해 가을 정년 퇴임을 하고 시와정신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동안 문학의 대중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대전 예술인의 총결산이라 불리는 그 대전 예술인 대회에서 2023년 대상을 차지하셨어요. 그동안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받은 상이 아닐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조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가 30여 년 동안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또 시와정신을 창간해서 우리 대전 문학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오고 다양한 활동한 그 결과를 크게 박수 쳐준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와 정신 아카데미 이 지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2000년도에 이제 한남대학교 문예창작학과로 간 이후에 2002년도에 시와정신 개간지를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개간지들이 다 창간이 되어서 발간이 되고 있는데 유독 대전에만 그것이 나오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을 아쉽게 생각하고 창간하게 되었죠. 지난해 22주년 그 창간 기념을 맞으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노하우가 이제는 이 사회를 향해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는 차에서 개간 시와정신 그리고 창작 포럼 그리고 글로벌 센터 그리고 인터넷 문학 방송 이 네 분야로 좀 더 시민들과 문학을 나누고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펼치고 있는 그런 하나의 단체 모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점점 이 시와 멀어지고 있다고 이제 하셨어요. 이 현장에서 이 체감하는 문제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2000년도에 첫 신입생을 받은 이후에 사회의 변화를 함께 공유하면서 이제 그 분위기를 이렇게 볼 때에 1차적으로 그 시에 대한 관심이 이제 적어진다라는 부분을 지적할 수 있겠고요. 또 2000년대와 2024년도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회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적인 변화, 매체의 어떤 그 선호도, 다양한 변화 속에서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시는 점점 독자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와 이제 가까워지기 위해서 시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의식적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제 구조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라는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이런 실용적 차원으로만 볼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심장이 있듯이 우리 사회 속에 하나의 심장의 역할을 하는 시의 역할. 그래서 이것은 시가 사라진다라는 것은 생명이 그만큼 사라진다라는 의미, 이런 강조를 할 수 있는 의식적 차원의 접근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구조적 측면인데 이를테면 산 넘어가면 거기에 아주 좋은 약수가 있다. 저 약수를 퍼다 먹으면 우리가 100년 해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바로 사람들은 집 앞에 편의점에 가서 탄산수를 탁 따서 먹지 않습니까? 그 약수를 바로 편의점에 있는 탄산수 옆에다 갖다 놓는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를 좀 더 시민들과 일상생활 속에 가깝게
이런 측면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힘을 이제 모으고 계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좀 한 말씀. 그분들에 대한 말씀보다는 저의 각오 차원에서 하면은 앞으로 이제 문학을 살아있는 문학, 또 미래지향적인 문학, 행복을 나누는 문학 이런 쪽으로 너무 문학이 텍스트라고 하는 그 틀에 갇혀서 제도권화하는 거를 좀 풀어서 문학은 그야말로 우리가 문 밖에 나가면 하늘을 보고 산을 보고 하는 것처럼 일상 속에 생활 속에 함께 스며 있는 그런 좀 편하고 좀 여유 있는 그런 문학으로서의 그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저에 대한 화두로 말씀에 답변을 다 했습니다. 예. 선생님 그 무엇보다 이제 시인으로서 왕성한 창작 이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낸 시집 혹시 셀 수 있을까요? 제 시집이 이제 7권에다가 시선집이 이제 2권, 그 다음에 이제 시 속의 시 읽기가 8권 해서 기타 뭐 평론집 등등해서 한 50여 권의 저서를 지금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시집이 나온 당시 이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신지 조금 구체적으로 듣고 싶거든요. 예, 정확히 기억하고 있죠. 첫 시집이 1992년 7월 20일자로 문학사상에서 나왔습니다.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앞에 이제 좌석 아래 시집을 놓고 내려올 때 그 아주 기쁨이 있었습니다. 첫 시집을 낸다라고 하는 그 설레임과 함께 이제 내가 이 세상으로 시인이 돼서 걸어가야 되겠다 하는 첫 시집의 제목이 이제 길은 마을에 닿는다 이런 시집이었고, 이것이 5세까지 인쇄하는 또 이 쾌거를 이루어서 첫 시집은 굉장히 저한테 이 세상에 시인이 되었다는 증거이면서 항상 시 쓸 때 좀 어려움이 오면 좀 시들해지면 그 첫 시집 내던 순간을 항상 돌아보고 있습니다. 시청자께 꼭 권하고 싶은 시집이나 이제 시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냈던 이제 꽃과 상징이라는 이 시선집인데요. 얇습니다. 얇지만 여기에는 제가 썼던 시의 대표시 한 70여 편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읽어도 김환의 시를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뻐국새 한 마리 산을 깨울 때라는 시가 있는데 한번 간단히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뻐국새 한 마리 산을 깨울 때, 뻐국새 한 마리가 쓰러진 산을 일으켜 깨울 때가 있다. 억수 장마에 검게 타버린 솔숲, 둥치 부러진 오리목, 직덩굴 황토에 쓸리고 계곡물 바위에 뒤엉킬 때, 산길 끊겨 오가느니 하나 없는 저 가파른 비탈길 쓰러지며 넘어와 온 산을 휘감았다 풀고 풀었다 다시 휘감는 뻐국새 울음, 낭자하게 파헤쳐진 산의 심장에 생피를 토해내며 한 마리 젖은 뻐국새가 무너진 산을 추슬러 바로 세울 때가 있다. 그 울음소리에 달맞이 꽃잎이 파르르 떨고 드러난 풀뿌리 흙내 맡을 때 소나무 가지에 한 점 뻐국새는 산의 심장에 자신을 묻는다. 이 시는 이제 제 2번째 시집에 실린 시인데요. 가끔 시인이 무엇인가 떠올릴 때 이 시를 생각합니다. 여름 장마에 무너진 산을 홀로 이렇게 깨우는 뻐국새 울음소리, 우리 사회의 삶의 어려움과 시련을 마치 이 뻐국새처럼 시인들도 좋은 시를 통해서 생의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존재로서의, 시인의 존재로서의 어떤 객관적 상관물, 이것이 뻐국새 아닌가 해서 저의 그 시인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서정적인 작품 세계를 이제 구현하고 계시는데 시인으로서 어떤 고민을 좀 하시는지. 예, 이제 뭐 시는 생명과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일깨우는 가장 중요한 최전선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삭막해져 가고 우리의 삶이 시련 속에 자꾸 봉착해 갈 때 그 사이사이에 결국은 사랑의 가치와 생명의 호흡을 어떻게 불어넣을 것인가, 그런 그 소재를 어디에서 찾고 어떻게 시를 쓸 것인가,
이런 점이 아마 제 시의 고민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직접 낸 책 중에 6년에 이제 걸쳐 완성된 책이 있다고 이제 들었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2011년부터 지역 일간지에 매주 화요일마다 김하나의 시 한 편 이렇게 해서 시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시를 이제 골라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간결한 평을 붙여서 시 칼럼을 연재를 계속 하다가 2014년도에 첫 번째 그것을 묶어서 책으로 냈어요. 그때 너무 이 책이 이제 얇더라고요. 이거 한 권만 내기보다는 5권을 내자. 그래서 그게 이제 2019년까지 5권을 냈는데요. 사실 이제 최근에 이어서 8권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시인은 좋은 시를 쓰는 것만으로 그 임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좋은 시들을 또 골라서 독자들에게 좀 잘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전달하는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동안 수백 편의 시를 읽었고요. 그 시의 심장을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독자들과 나누었던 그런 그 결과물 아마 올해 이제 2024년 9권, 2025년에 10권, 그래서 10권으로 완간할까 합니다. 대학에서는 윤동주, 신동엽 시인에 관한 이제 연구를 이제 하셨다고 들었는데 시청자분들께서는 윤동주, 신동엽 시인을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다. 혹시 강조할 내용이 있을까요? 윤동주 시인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가장 순결한 시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의 육신을 바침으로써 민족의 어떤 그 고난을 물리치는 자기를 어떤 그 희생으로 바치려는 어떤 의식 속에서 간절한 시, 가장 순결한 시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신동엽 시인은 1930년에 태어나서 69년,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40에 돌아가신 분인데 스케일이 큰 시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에서 신동엽 시인을 연구해 보니까 신동엽 시인은 우주적 순환과 원수성의 환원, 그래서 이 우주는 순환한다. 그것을 1960년대에 분단 국가의 어떤 그 갈등과 모순을 가장 첨예하게 드러냈는데 그의 사유 속에서는 우주는 순환하고 현실을 극복하되 그 현실은 미래지향적으로 인류사와 동심원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장 스케일이 큰 시인이다. 윤동 시인은 가장 순결한 시인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작가로서 이제 상도 많이 받으셨어요? 그 기억에 남는 상이 있다면? 2007년도에 받았던 시와시학상 젊은 시인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노라는 그런 그 젊은 시인들이 받았죠. 네 번째 시집 허공이 키우는 나무라는 시집을 내서 이 시집은 제가 그 즈음에 아주 시를 열심히 썼어요. 그래서 저도 그 시집을 그 받아 손에 드는 순간에 어떤 그 만족감이 있었고 또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서 그 시에 대한 완성도에 대해서 많은 박수를 쳐주고 그래서 기뻐하고 있는 순간 느닷없이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어디서도 또 보이지 않는 곳에도 이런 많은 분들의 평가가 나에게 왔구나 해서 성장하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와시학상 젊은 시인상 2007년에 받았던 상을 좀 더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정년 퇴임을 이제 하셨다고 들었는데 시와 정신 창간 21주년 이제 기념을 함께 하셨어요. 기분이 조금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정년 퇴임이라는 말을 이제 그 영어로는 리타이어 이러죠. 그래서 사실 이제 타이어를 이제 새로 갈아 끼우고 어쩌면 그전에 더 연습했던 그 실력을 더 발휘해라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예창 작가의 24년 또 시와정신이 22주년을 이끌어 왔는데 그 정도 달렸으면 이제 한번 그 과정을 돌아보고 그걸 통해서 한번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새롭게 나아가라라는 그런 의미로 새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문학이 사회 속으로 이제 함께 나아가는 이런 차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편한 마음도 들고 앞으로 열심히 문학하겠다는 각오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또 들어보면은 또 이제 후학 양성에 아주 열정이 또 강하다고 들었어요. 이 젊은 문학가 육성이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건 뭐 우리 사회가 지금 뭐 젊은 청년 세대가 향후의 우리의 미래이죠. 이 후학 속에서 한국의 문학의 미래, 노벨 문학상도 거기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댈 언덕이기도 하고 우리가 나갈 지평선이기도 하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대학 현장에 있는 그 시간을 행복하게 느끼면서 젊은 학생들과 함께 창작에 대해서 열심히 함께 했습니다. 문단에 이제 진출한 제자 중에 이제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2000년도에 그 교수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이제 신춘문예로 등단했던 길상호 시인, 그 다음에 이제 2009년도에 등단한 손미라는 시인, 여기는 이제 김수영 문학상도 탔고요. 2010년도에 이제 등단한 또 성은주라는 조선일보 신춘문예, 그리고 이제 박송희 시인 한국일보 신춘문예 2011년, 18년도에 이제 변선우라는 시인 제자가 동아일보로,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 이근석이라는 또 제자, 이렇게 해서 그런 그 제자들을 소개하면 아마 독자들도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 미국 UC 버클리에서 교환 교수로 이제 지내실 때 한인 문학 그 활성화에 또 크게 또 기여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2009년 8월부터 1년 동안, 그리고 2016년 1년, 이렇게 2년 동안을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제 UC 버클리에 가서 연구년을 했고요. 그 연구년을 가게 될 때는 그 주제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버클리 지역의 한인 문인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문학에 대한 현장을 점검하고 그분들 창작 강좌를 열어서 그분들의 문학적 환경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제 마침 가보니까 샌프란시스코 부근에 이전에 그 문학 모임이 있었지만 좀 소강 상태에 있었고 그분들이 저와 의기투합해서 버클리 문학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6개월 동안 창작 강좌를 거기서 실제 열었는데 그분들은 그 처음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그 호응이 있었어요. 2013년도에 버클리 문학을 창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집까지 나오고 매년 제가 그분들 연말이면 가서 송년 모임에도 함께하고 또 그분들 회원 중에 시집 내는 분들이 있으면 또 함께 시에 대한 그 검토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흐름이 LA로도 이어지고 시카고, 텍사스로 이어져서 시화정신과 저의 그 역할이 미 전역으로 이렇게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비평가로도 또 이름을 또 알리고 계세요. 예. 창작도 가르치기 위해서는 비평적 안목이 필요한 것이고 문학론이라는 입각한 관점에서는 또 비평적 안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대시학과 뭐 시아시학 이런 쪽으로 제가 비평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한국현대시의 지평가 심층이니 또 한국현대시정신 등등 여러 권의 그 이제 비평집도 냈는데 사실 이 좋은 시는 좋은 비평가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를 보고 텍스트만 비평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 현실이라든가 또 존재, 또 형이상 모든 것을 보고 통찰할 수 있는, 꿰뚫을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어떤 비평적 안목이 없으면 어려운 것이죠. 시인도 비평적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앞서 여러 이제 시인들을 이야기했는데 개인적으로 지금의 김화나 시인을 만든 분이 있다면 지부문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시를 쓰게 했던 어떤 과정이 있어요. 바깥마당에서 안마당으로 신문 하나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나가서 주섬주섬 그 신문을 들고 들어오셔서 쫙 핍니다. 시가 이렇게 실려왔어요. 시가 실려와가지고 어린 날도 그걸 보면서 너무 즐겁고 기쁘고 어린 날 어떤 그런 기억이 있고 이 대학에 와서는 이제 이가림 시인님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이제 20대에 이제 많은 그런 이 문학 동아리에서 또 도움 주셨겠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일일이 거론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듯합니다. 시에 어떤 매력이 있다고 자부를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시는 어쩌면 생명의 호흡이고 사랑의 맥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많은 시련과 또 갈등, 고통들이 다가오죠. 그 상황 속에서 휘둘리지 않고 저를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으로서의 생명과 사랑의 가치를 지켜주면서 그걸 통해서 저를 다시 돌아보고 저의 그 존재감을 다시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시를 쓸 때 시인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 안성이 고향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전과의 인연은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되었나요? 예, 대전에 이제 제가 대학을 왔죠. 우리 이제 그 당시 이제 충전대 그러지만 지금 한남대학교로 제가 이제 입학을 하고 여기서 문학을 공부하고 모교에서 이제 봉직을 하고 바로 지난 가을에 정년 퇴임을 한 것입니다. 혹시 이제 제2의 인생에 대해서 또 어떤 또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전업 시인이 돼야 되겠죠. 이 전자는 온전할 전자인데 올인하는 것이다. 어떻게 글을 먹고 살 거냐? 그게 전업 작가가 아니라 작가에 올인하는 것이 전업 작가다. 작가에 올인하면 좋은 작품이 쓰여지고 그 작품의 가치에 의해서 경제적인 것도 이룰 수가 있다. 원 포인트 프로젝트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이제 이 교육보다는 제 창작에 좀 주력할 수 있는 그 전업 시인이 됐다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 그 생업에 대한 부분을 지향하는 관점이 아니라 문학을 위한 문학, 문학의 발전을 위한 문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업 시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제가 시인임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또 꿈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한 가정의 가장이고 그렇죠. 남편이고 가장이고 해서 즐거운 시간들을 갖고 가족들의 발전과 또 저희 아들 두 아들을 지금 열심히 이제 살아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 함께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추구해 이제 서정시 또 시의 어떤 장르를 넘어서는 또 시의 어떤 그 영역을 다양화시키는 좀 뭔가 제도화되었던 문학적 틀을 좀 펼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좀 더 다양하고 또 좀 재미있고 흥미롭고 좀 멀리 뻗어나갈 수 있는 스밀 수 있는 그런 문학의 실천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